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세포함에 대한 아스코에서 간세포함에 대한 부분으로 상을 받았죠.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 상 받은 진행성 간세포함 저용량 리보세라니 발표 포스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1호 항암 신약회사 싹 가능한 데이터는 확실하죠. 지금 HLB가 간암에 대한 데이터 지금 손에 쥐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 리보세라니까 그리고 칸넬리종합조합의 이런 간암 임상 3상 끝났죠. 끝이 나고 데이터를 손에 쥐었는데 1차 지표 OS하고 PFS에 대한 지표 유의성을 확보했다. 군더더기가 없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확보했다. 유의성 있어. 우리 거 좋아. 이런 거죠. 그 데이터 내가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9월달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자, 지금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이 포스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면 대한민국 1호 항암 회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자, 데이터는 뭐 아주 확실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주가가 문제죠. 주가는 워낙에 이제 올렸다 내렸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따라서 재료 소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좀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내렸다, 이게 반복이 되죠. 이게 시간이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지고 가면 됩니다. 계속 지고 가버리면 되는데 지금도 뭐 계속 지고 가도 되겠죠. 근데 워낙에 이게 굴곡이 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9월달까지는 공백이 있죠. 그래서 9월달에 간암 데이터 이제 리보세라니까 칸넬리종합조합에 지금 그 데이터를 이제 실제 데이터 쪽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그게 이제 9월달이니까 시간이 한 4개월 가까이 필요하죠. 6, 7, 8, 9, 3개월 반 정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계속 뭐 상방으로 갈 거냐, 횡보를 해줄 거냐. 횡보만 해도 다행인데 아마도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까지 보면은 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됐죠. 자, 그런 상황에 공매도들이 워낙에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공매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은 세력들이 그걸 받아줄 거냐, 받아주지 않고 공매와 같은 방향을 쓸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뭐 잘 안 될 거다 뭐 사기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내려간다, 이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 지금 있죠. HLB에는 워낙에 뭐 재료가 크다 보니까. 근데 공매도들도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계속 롤링을 태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식을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뭐 오래 봐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좀 들죠. 좀 올랐다 해도 또 어떤 소식이 나오면 또 지속되지 못하고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면은 이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 아파티닙 진행성 간세포함종 HCC 7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로상을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배경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아파티닙은 최근에 진행성 간세포함종에 유망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 세계에서 진행성 간세포함종 치료를 위한 저용량 아파티닙의 효능과 안전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2017년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이 세 개 다른 기관에서 리보세라닙으로 치료받은 진행성 간세포함종 환자 178명 이 본 연구에 포함이 되었는데, 174명의 환자는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매일 250ml 투여를 받았고 4명은 500ml, 25명과 103명의 환자는 25명은 면역요법과 그리고 103명은 경동맥 동맥화학 색전술 TAC로 각각 적어도 한 번 치료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죠. 종양 반응 및 이상 반응은 각각 RECIST,
1.1 및 CTA 5.0에 따라서 평가가 되었고, 생존 곡선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은 단변화 및 다변화 설정에서 변수의 예후값을 결정한 데 사용됐다. 자, 결과를 보면은 24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0명, 28명 15.73%, 103명 57.87%, 47명 26.4%의 환자가 경증반응 CR, 부분반응 PR, 안정질환을 달성을 했고, 진행성 질환 전체 반응률 ORR과 질병통제 DCR은 각각 15.73%, 73.6%, 였죠. 흥미롭게도 PR 환자 28명 중 27명은 1차 또는 2차 치료제로 아파티닙을 투여받았고, 21명은 면역요법 또는 TAC 병용요법을 받았다. 자, 전체 생존 중앙값 OS 그리고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은 OS가 16개월, 무진행 생존의 PFS가 7개월로 이전에 보고된 진행성 간세포암 중에서 소라페닙의 생존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유의하게 높다. 얘는 이제 리보세라닙만 가지고 했을 때도 이런 거죠. 이 단변량 콕스 분석인 약물 라인, 원격 전이, 아플라테아 단백, 수준 문맥 종양 혈전 및 병용요법이 OSPF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유의한 데이터가 확인이 된 거죠. 소라페닙보다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캄넬리주맙하고 같이 진행했으니 더 잘 나왔겠죠, 당연히. 가장 좋은 이 조합이죠. 최상의 조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흔한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고혈압, 피로, 수족구 증후군, 구토, 감기는 장애, 단백뇨 이런 거였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약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작용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런 모습을 보면은 결론은 저용량 아파티닙은 진행성 간세포암 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파티닙과 병용 치료의 조기 적용은 훨씬 더 나은 효능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나왔죠. 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조합이 얼마나 잘 나올지 대충 감이 잡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게 항서제약과 HIV인데 깔끔하게 PFS하고 OS 데이터 지금 소라페닙 대비해서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나왔죠. 자,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간암은 적어도 간암은 승인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죠.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주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겁니다. 워낙에 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매 세력과 세력들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적으로 또 싸우다가 또 주가를 끌어내릴 때는 같이 맞손 잡고 아군이 돼버리죠. 딱 보면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단기에 지금 상황만 본다면 단기에 크게 급등하고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저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간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 일전에도 나왔죠. 일전에도 간암 데이터 지금 이 어떤 학술에서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다 해서 이미 나온 데이터입니다. 저게 이미 나온 데이터인데 상당히 좋죠. 간암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호암 신약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지금은 이 데이터 저런 소식들이 다 나와 있죠. 그걸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2차 상승을 계속 올려칠 수 있느냐? 세력마음이라는 겁니다. 세력마음. 세력마음인데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9월달, 내년 3월달. 그러고 신청하고 나면은 또 한 1년 정도 기다린다 치면 그 후년 3월달 정도 되죠. 실제로 나오는 거는 그때쯤 나오겠죠. 내후년 정도.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지금 시점인데 지금 저런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약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단기 주가 흐름하고는 또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데이터도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알고 있는 데이터. 손에 쥐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가남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유성 있다라는 게 저렇게 발표된 상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상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주가를 올려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올려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이미 반영이 되었고 재료 소멸해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나중에 잘 될 건 우리도 알고 있어. 이거였죠. 알고 있지만 지금 좀 더 내려가지고 지금 다시 끌어내린 후에 공매하고 손잡고 끌어내린 후에 어느 수준 되면은 다시 사서 다시 끌어올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반드시 거래량과 창구, 분위기 이런 부분을 보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주식수를 좀 늘려보겠다 라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심리 관리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계속 믿고 가자 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내려치는 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거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가는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내일하고 모레가 하여튼 뭐 다음 주 한 며칠 정도는 방향성을 잡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데이터가 워낙에 좋습니다. 약이 정말 좋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나 단기 주가 흐름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장기로는 당연히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올리다가 또 내려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반드시 거래량과 창구 잘 참고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